해석자로 부르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됐습니다. 해석 안 하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게 보수 매체를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거짓말을 쳐서 자기 정치에 활용한 이준숙이 오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속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에게 방송 3법을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라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게 왜 그런 지시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 방송 3법은 상정되어 통과만 남은 상황이었죠. 결국 이진숙 혼자 소설을 쓴 것입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들었고 이진숙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팩트는 바로 방송 3법에 대해 진숙아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 한번 말해봐. 이렇게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데 그걸 애국한 것이죠. 방송 3법 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시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 이제 쌓여만 가고 있는 범죄 혐의 정말 무수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수처 수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변호인 김계리가 윤석열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국민 반감만 사고 있죠.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계리가 윤석열의 영치금 후원 계좌를 개설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 계좌에 18원이 입금되고 있다는 그런 우스운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이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순진해가지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안타까운 우리 국민들에게 돈 많은 윤석열 영치금까지 모아달라는 건가요? 저도 이 계좌로 18원을 보내볼까 생각 중인데 모욕적이라고 생각할까봐 자제하고 있습니다. 역대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디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무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계리가 윤석열의 운동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1차 구속 때도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구치소에서 대통령께서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특혜는 쉽지 않다라고 난색을 표하니 김계리가 해 뜨기 전에 일반 수감자들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니 운동했다는 말씀은 전해 들은 바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날도 더운데 방은 더 좁아졌다 라면서 하는 얘기가 가관입니다.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인권 침해를 의논하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당초 독방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작부터 특혜를 제공하니까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꼴이죠. 이럴 거면 뭐하러 구속을 시킵니까? 집에서 억류 조치를 해놓지. 그리고 대통령, 그것도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어 탄핵당한 대통령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운동하는데 개인만의 별도의 시간을 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가 빵캉스 이런 거 간 것도 아니고 참 김계리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국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데 희생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오늘 대답을 내놨죠. 구치소 수용 전에 먹던 약도 외부에서 구입해 우리가 지급을 했다. 그리고 운동도 시간과 횟수에 있어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주고 있고 심지어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독거실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크기다 라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법무부의 답변으로 김계리의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죠. 그런데 참 이 얘기를 듣자 하니 많이 기분이 나쁘죠. 일반 수용자들은 3평의 공간에 6명 이상이 합숙을 하죠. 그런데 성렬이는 혼자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 운동장도 혼자 쓰게 해주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불공정한 행위 참 심히 불쾌하다. 윤석열은 그냥 잡범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자이죠. 요즘 특검과 법정에서 다른 내란 공범들이 태도를 바꿔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혼자 쓰게 해준다? 독방을 제공해준다? 이게 인권보호인가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권인가요?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진 2명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갑질 논란이 대부분 그들의 주장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이 봐왔던 패턴이죠.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46명이 아닌 28명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서 알바 개념으로 왔다가 갔다 나가는 그 사례가 빈번합니다. 5년간 28명이면 정말 적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것부터 강선우를 공격하는 보좌진들의 주장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허위사실이죠. 그래서 허위사실을 제보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해 강선우 쪽에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변기 수리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집에는 가사일을 봐주는 이모님이 계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변기 수리를 보좌진에게 부탁할 이유도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쏟아진 의혹에 대한 해명 이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강선우 의원과 가장 오랫동안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보좌진의 엄마의 회폭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글이 이슈를 더 키우는 건 아닐까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그럼에도 쓰는 건 사랑하는 제 딸이 식음을 마다하며 힘들어하는 걸 엄마로서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강선우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갑질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딸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을 통해 강선우 의원의 사람 대하는 성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 또한 그랬습니다. 보도가 나온 그날 이후 딸은 지금까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 딸을 보려니 다시금 눈물이 납니다. 딸은 예전에 직장 내 심한 갑질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하는 등 긴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딸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에게 닥친 갑질이라는 단어가 더 충격으로 와닿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딸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애정을 가지고 성장하였습니다. 10여 년 전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지킴이로 6개월간 빨갱이 소리 들어가며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직업으로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을 택해 오랜 기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역량을 가졌는지 지금은 홍보 쪽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딸과 강선우 의원과의 인연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마침 그즈음 쉬고 있던 딸이 선거 캠프 홍보 파트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 맺어졌습니다. 선거 후 강선우 의원이 아닌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의원실 근무 제안을 받았고 자봉 때 함께한 의원실 직원들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같지가 않아 진짜 친구 같아. 의원실 출근 후 일주일 만에 딸이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딸의 트라우마가 평생을 갈까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 좋은 상사를 만났다니 이젠 그런 일 없겠구나.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후 딸은 총선과 전당대회 등 여러 번의 선거에서 강선우 의원을 보좌하였고 1.23 계엄 땐 담을 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때는 모두 그랬듯 주말마다 광장에서 함께하였죠. 물론 항상 강선우 의원과 함께였죠. 그리고 이어진 대선까지 딸은 주말도 없이 자정을 넘겨가며 강도 높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와중에서도 딸은 출근을 즐거워했습니다. 매일 일이 신나고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밝게 일하는 딸을 그 이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소위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다면 그 밑에서 비서로서 2년 가까운 기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째 밥알이 모래알 같다는 딸의 전화를 받고 어제 다시 신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도움이 될까 민호를 들고 왔습니다. 한 끼라도 먹여볼 심산으로 억지로 떠먹였습니다. 딱 2숟갈 먹더니 멈춥니다. 그러곤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의원님도 지금 못 드셔. 의원님이 더 걱정이야. 딸은 오해로 고통받는 의원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저는 마음 약한 딸 때문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강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이 바닥에서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는 저는 확신합니다. 강선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하에게 갑질 따위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 믿는 경구를 딸에게 들려주며 맺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 힘내세요. 강선우 의원님. 힘내거라. 사랑하는 감이야.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전직 보좌관들이 작정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건 아닌지 강선우 의원을 믿어보시고
다 같이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의혹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낙마 사유로도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따로 인사권 지명을 하신 거고 그 이상의 특별한 의사표현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의 소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침묵. 네. 참나. 예,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인사청문 통해서 본인들 소명을 보고 판단하는 조선은 입장에 또 변함이 채널에 없다. 이 말씀은 그 청문 과정에서의 소명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에라도 낙마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이제 옵션에 들어간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 앞에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의혹도 해명하고 자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잘 소명이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설명도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논문 표절이 아니라 대필이다. 그거까지 해가지고 보도했었고 그 이모가 얘기해줘가지고 그 이모 엄마가 이번에 증인 나갔다. 그 이모 엄마. 그렇죠. 그렇게 되죠. 굉장히 복잡해 진짜. 나는 JTBC 있었을 때 같은 팀에 그 행정 직원이 김건희 사촌 동생이었어요. JTBC. 네, JTBC 사촌 동생이어서 지난 대선 말고 윤석열 당선되는 19대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이었나? 하여튼 그때 윤석열이 JTBC에 안 오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 찍어야 이게 뭐 나중에 대표 방송에 쓰잖아. 근데 그 사진을 안 찍어주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근데 윤석열이 왜 JTBC 싫어하냐? 손석희를 너무 싫어요. 그래갖고 JTBC 그 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토론 방송도 JTBC랑 하면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 황상무가 때문에 난리쳤잖아요, 캠프에서. 근데 그 이유가 손석희. 그러니까 윤석열이 손석희를 왜 그렇게 싫어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본인이 뜬 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떴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당시 그 태블릿 보도하고 한 게 어디야? JTBC잖아. 그렇다면 JTBC와 되게 가깝고 뭐랄까 좀 뭐 척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 근데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은 애초에 뭐 이렇게 정의롭거나 진보 이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었던 그냥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일을 한 거야. 시키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스타가 된 거지. 그치. 스타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준 게 누구야? 가스라이팅하고 한 게 김건희야. 그렇지. 김건희가 중앙지검장 시켜줘, 검찰총장 시켜줘, 결국에는 대선 나가는 것도 김건희가 결정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12.3 내란 비상계엄도 허락을 맡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